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이규환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3월 교육청, 4월 교육청은 신호입니다. 빈자리가 어딘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인지. 일단 내 실력대로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틀린 문제는 여기까지는 고마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약점을 이제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서 6월 평가원을 기약해야겠습니다. 3월은 1등급이 86이었고 4월은 7점 정도 오른 93.1등급입니다. 그런데 이제 10만 재수생 정도가 들어갔다면 1등급이 96이나 97점으로 바뀌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재수생들이 들어감으로 해서 1년 더 공부한다는 것도 그렇고 어느 영역에 있어서는 또 나이가 들수록 사용하는 어휘량이라던가 이 능력이 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3월 때 정신여고 이지원 학생이 이제 100점을 받았는데 3월은 100점이 굉장히 귀한 점수죠. 그런데 겨울방학 때부터 이제 수능 마인드 세우기를 듣고 복습을 해서 100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97점이 나왔더라고요. 실력이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집중력에서 그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력이 떨어진 건 아니고 다시 이제 아침형 수험생이 되고 복습을 철저히 하면 성적이 오를 거라고 보여집니다. 4월은 이제 화요일날 성북 메가스터디하고 수요일날 세정학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이제 이쪽 지역 다른 학원도 한 바퀴 돌아야 되겠지만 중대부고 강희정 학생이 3월에는 91점이었는데 이번에 100점으로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100점 맞은 비결을 얘기하거라. 집중력이 아주 극대화되면서 시험지와 조객일치를 이루는 겁니다. 아침형 수험생이 확실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른 학생들이 있는데 지금 중간고사 기간으로 우리 재학생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고사 전후에 꼭 해줘야 될 게 총복습입니다. 이 자기와 총정리는 제시문에 근거해서 왜 정답인지 왜 오답인지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랫동안 그 재수생들의 아버지 역할을 한 아비규환 선생으로서 이 재수생들을 시켜보니까 재학생과 재수생의 큰 차이가 뭐냐면 총정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1차, 2차, 3차 자기와 총정리를 해야 되는데 1차의 시기는 5월입니다. 5월에 쉬는 날이 많고 이때 한번 정리를 해줘야 1학기가 끝나는 7월 말 8월 초 이때 2차 자기와 총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수능 한 달 전부터 이제 3차 자기와 총정리가 있는데 요거는 누구나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복습할 게 너무 많아서 실제로 제가 공부를 가장 잘하는 반에 들어가서 재수생들에게 고3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에서 배운 거, 인터넷 강의로 들은 거 전부 다 복습하고 수능장으로 들어간 사람, 당당하게 들어간 사람 손들어봐라 하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몇 년 동안 조사해본 결과 복습을 하다가 수능장으로 그냥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재수할 때 달라집니다. 재수생들은 매일매일 일주일 단위 그런 복습이 이루어지는데 5월달은 쉬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재수 종합반, 재수 정규반도 방학이 있죠. 짧은 방학이지만. 그래서 이 시기를 2월 재수 종합반 개강해서 4월까지 공부한 모든 양을 반드시 총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1학기 총정리를 꼭 하는 거죠. 근데 재학생들은 이럴 시간이 없어요. 지켜보면 중간고사 시작하자마자 내신 보다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할 때 보면은 다소 삐꾸가 돼서 나타나기도 하고 다소 좀 수능 감각을 또 잃어버린 상태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말고사 보고 헉헉대다가 또 학원 나와서 수업 듣기 바빠버리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통 없어서 중간고사 전후에 그리고 기말고사 전후에 꼭 총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운동 경기는 앞으로만 나가야 승리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뒤로 앞이 아니라 뒤로 와야 승리하는 운동 경기가 딱 하나 있어요. 뒤로 내 것으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뒤로 내 쪽으로 끌어당겨서
이기는 유일한 운동 경기가 줄다리기입니다. 비유하자면 내 것으로 만들어서 탄탄하게 다질 때 성적이 올라가는 그래프를 공부가 안 될 때마다 그리라고 하는데 비행기 뜨는 겁니다. 비행기를 뜨는 이 과정인데 오랫동안 지켜본 결과 지방에서 올라온 재수생들이 1학기 때 수업을 잘 듣고 복습까지 한 다음에 딱 2학기 때 평가원 전후로 치고 올라가서 수능날 정점을 찍는 경우도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업만 들어서는 절대로 고득점이 안 나온다. 반드시 이 복습의 과정이 필요한데 올해는 현장 학생들한테도 5월 전후에 7월 말 8월 초 전후에 작년에도 이제 재수생과 재학생의 가장 큰 차이가 이거니까 이거를 꼭 당부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5월 달에 이제 5월 초에 올 때 복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병행해라. 지금 나가는 수업 진도도 필요하지만 매일매일 병행해서 요게 이제 기초과정으로 가장 중요한 강좌입니다. 그리고 이 복습이 되면은 지금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정도가 1등급의 토대가 되는 거고 목표는 100점을 향해서 달려가야죠. 자, 그래서 이 필살 집중이 가장 중요한데 아침형 수험생과 복습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강조를 한 거고 이렇게 쉽게 나올 때는 실수가 판가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제 실수였다라고 한두 번 넘어가지만 제가 자연계 담임일 때는 초등학교 5학년 산수책을 몇 명은 사서 풀게 했어요. 직접. 수학을 다 계산해 놓고 꼭 계산 실수로 이렇게 점수가 나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08 수능 때 수리 가형의 1등급은 100점이었습니다. 한 문제 틀렸는데 실수로 바로 2등급으로 떨어져서 그 당시 08 수능 때는 등급제였기 때문에 원점수가 448 정도 나온 학생이 전과목 1등급이 나와서 연세대 의대를 갔고 원점수가 494인 학생도 있었는데 6점밖에 안 깎였어요. 그런데 수학을 4점짜리를 하나 실수를 해가지고 순천향 의대로 가고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실수고 언어 영역 역시 실수가 판가름합니다. 따라서 실수를 줄이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재수생들한테 산수책 사서 풀어라. 초등학교 5학년 거다라고 얘기하면 처음에는 그냥 단순 실수니까 이것만 주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우리 반 학생들 중에 산수책을 이렇게 한 권씩 풀어서 더하기, 빼기 이런 훈련까지 한 다음에 실수를 현저히 줄인 학생들이 메이저 의대를 갔습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도 필요할 정도로 실수 보완책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올해는 쉽게 나온다라고 하니까 1등급 이게 이제 100점 만점이 뭐 1%니까 7,000명 이상 100점 만점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발표. 1등급은 이제 상위 4%지만 그러면 공육 수능 같은 경우는 98점이 1등급인 적이 있었습니다. 언어 영역에서. 따라서 3점짜리 하나 틀리면 2등급으로 추락을 했는데 이때 언어 영역 만점자가 136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2% 정도가 이 100점 만점이 나온 적도 있으니까 올해 수능 예측은 공육 수능보다는 좀 쉬울 거고 2001년도 수능 때 이때는 등급이 아니었긴 한데 언어 영역 만점자가 5,580명 정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580명이면 이게 0.5%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평가원에서 발표한 대로 예측을 한다면 중간 정도가 2012 수능의 난이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연도별로 수능 기출문제를 풀었을 때는 장점이 아주 어려운 문제는 또 어려운 문제대로 쉬운 거는 쉬운 것대로 대비가 된다는 겁니다. 평가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평가원 1등급이 2006년 9월 평가원에 본 거는 96점 1등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를 예측하고 있지 않을까. 이게 1%가 100점 정도 나올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평가원에서 그 난이도를 쉽게 예측했는데 학생들은 정말 어렵게 느껴버렸고 어렵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쉬운 적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하게는 뚜껑이 열려봐야 합니다. 학생들이 그 해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려있는데 따라서 올해는 EBS 교재도 6권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EBS 교재, 수능기출 전체, 평가원 전체 그리고
실전 훈련으로 한다면 역대 교육청 모의고사 정도가 가장 좋은 효과적인 대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면은 사실 수능 때까지 가 있을 겁니다. 재수생들은 작년에 이제 EBS 교재가 10권이 넘어가지고 그거를 사실은 다 풀었어요. 다 풀었는데 수능장 가보니까 EBS 교재에 특별한 도움을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올해는 별로 또 속았다 이런 느낌 때문에 이제 신뢰를 좀 안 하는데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6권 정도로 압축해서 낸다고 하니까 고3들은 이제 이 정도를 풀면 좋겠고 재수생들은 작년 교재 봐도 됩니다. 복습을 하고 기출과 평가원을 기준으로 잡아서 풀되 교육청이라든가 뭐 대성 혹은 메가 모의고사도 있으니까 그걸로 실전 훈련은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수능 기출과 평가원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이번 4월 교육청에서는 현대시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현대시는 고전시가랑 같이 출제가 되다가 작년 수능 때 3년 동안 고전시가 현대시가 결합이 됐었는데 작년 수능에 현대시는 3편으로 독립이 됐고 고전시가하고 수필이 나오는 형태로 나와서 올해 고전시가가 좀 강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많이 괴롭히는 게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 문제가 있고 현대소설 문제가 있는데 소설 쪽에서는 이제 시간 싸움, 시간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훈련을 해야겠습니다. 비문학에서 어려운 거는 4문제 정도인데 3월달은 오답률이 50%에 육박하는 게 5문제나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4월 교육청은 16번 하나만 정답률이 51%. 그래서 굉장히 쉬웠던 시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점수가 잘 나온 학생들의 공통점은 복습을 철저히 하는 겁니다. 이거를 동영상으로 듣든 현장에서 듣든 복습을 통해서 1등급의 토대를 갖추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비문학 부분을 보면은 고1, 2 때까지는 항상 1등급에 나오던 학생이 3월부터 추락을 해가지고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대부분의 학생은 고1, 2 때는 그렇게 긴장감이 없습니다. 제시문에는 최근에는 무조건 그림이나 도표나 그래프가 있고 설사 제시문에 없다 하더라도 2문제짜리, 3문제짜리, 4문제짜리 많게는 5문제짜리도 나오는데 예전같이 쉽게 나올 때는 뭐 쓱 있고 쓱 풀 수 있는데 이 과학 제시문, 기술 제시문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음악이 나온 악보가 나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한번 쓱 읽고 답이 안 보입니다. 그 23번 문제 가장 어려운 게 음악 악보 쉔베르크 음악이라는 그 내용인데 이거는 철저하게 소통 훈련을 해야 됩니다. 12음 기법이라고 해서 21에서 이제 24번까지인데 23번이 굉장히 어렵게 학생들을 괴롭힌 문제 중에 하나인데 현장에서도 철저히 이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소통 훈련이다. 제시문과 문제의 그 소통 훈련을 이건 훈련을 통해서 분명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인데 자 고1, 2 때까지는 우리 학생들이 감과 느낌으로 풉니다. 그래도 1등급이 나온 학생들도 꽤 많습니다. 이건 내신에 들어가는 시험도 아니었고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보기 때문인데 고3에 오면 달라져요. 감과 느낌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올해 만난 재수생들도 보면은 실제로 수능 풀 때 감과 느낌이 엄청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잘 받고 수학도 잘 받고 아 나는 이제 대학으로 비상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언어를 채점해 보니까 4등급 이런 학생들을 가장 많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수능장에서 느끼는 감과 느낌이 정확도도 떨어지고 이게 재수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재수생들을 현장에서 만나보니까.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 철저하게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오는데 처음에는 이 훈련이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시간이 부족한데 선생님 그냥 쓱 읽고 풀어야죠. 그런데 오답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따라서 이 훈련을 모든 답을 제시문에서 끌어서 오는 그 훈련을 현장에서도 자 최소한의 근거가 반드시 제시문에 있다. 그게 평가원의 약속이다. 그래서 그 과정을 찾아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EBS 수능 특강을 풀 때 특히 과학편이나 기술 제시문을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10분 가까이 걸리더라도 제시문에서 우선 소통훈련을 하면서 이 훈련은 자기 확신을 줍니다. 자, 먼저 자신감이 있어야 성적이 오르는데 이 자기 확신은 선생님이 반절 주는 거고 학생들이 또 자기 스스로 올라가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래서 갈수록 시간이 분명히 단축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수능장에 갔을 때 자, 학생들한테 그렇게 늘 비유를 하는데 아마 태초, 천지창조 때의 고요가 있다면 이 태초의 침묵이 있다면 그건 수능장이다. 수능장에서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준다. 오로지 실력만 가지고 가서 깨어있는 맑은 정신으로 시험지와 주객일치를 이루어야 하고 그때 그 필살집중의 능력이 안정적 1등급을 만들어주고 100점도 가능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처음에는 한두 달은 시간이 더디 걸린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다. 그거는 성공한 재수생들의 입을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된 바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감과 느낌을 버리는 게 가장 좋고 철저하게 제시문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제시문 훈련이 수능장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도와주는 겁니다. 자, 6월 평가원 이거를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이건 좀 떨리는 시험이죠. 굉장히 큰 시험이고 문제는 아주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완성도가 가장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청보다 더 배운 대로 철저하게 한다면 달라지는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이제 지금 내신 기간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복습을 철저히 하고 자, 메가스터디에서 현장에서 이규환 선생님이 강의하는 모든 문제는 수능 전체 평가원 전체입니다. 이게 이제 일치월장 시리즈인데 요것은 모든 답을 다 제시문에서 근거를 끌어와서 가르칩니다. 이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수능과 평가원 우리가 보통 우스갯소리로 이럽니다. 수능 예산이 한 6억 정도 되었을 때인데 60문제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문제당 1000만 원짜리 문제다. 가장 완성도가 높다. 그런데 비밀이 있습니다. 이 문제 중에. 이 비밀은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선생님이 도와줘야만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데 늘 예로 들은 문제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옛날 수능도 다 좋습니다. 문제는 중요합니다. 98 수능 15번 이런 문제에 어머니들이 맞춰보십시오.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기능에 충실하다. 모양새가 마땅치가 않고 자,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모양새가 좋아집니다. 기능이 떨어진다.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삼수하는 학생이 처음으로 이 문제를 이해를 했으니까 진퇴양난, 일진일퇴, 양자택일 2번, 4번 선택지는 점입가경하고 갑론을박이라서 그건 그쪽으로 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이제 자,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모양새가 안 좋아요. 이제 모양새가 좋아졌습니다. 이제 기능이 떨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밑줄이 딱 그어져 있고 한자성어로 나타낸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것 이걸 물었습니다. 근데 학생 혼자 힘으로 파악하기는 좀 숨어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자, 어머니들께서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다.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니까 기능이 떨어졌다. 자, 학생들은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1번 진퇴양난 손들어 주십시오. 진퇴양난. 3번 일진일퇴 손들어 주십시오. 일진일퇴. 5번 양자택일 손들어 주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이 이과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다른 때보다 정답률이 현저히 낮아요. 지금 어머니들이 이 문제 굉장히 강한데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하실 기회를.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6월 평가원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와가지고 선생님 보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왜 이렇게 어휘 문제를 많이 틀릴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들은 어휘에 강한 장점이 있으세요. 40년, 50년 동안 한국어를 사용해 오셨잖아요. 근데 아들한테 딸한테 이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자 맞고 가셔야 됩니다. 자 기회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밑줄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진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다. 한 번 좋아졌다가 한 번 나빠졌다. 한 번 나아갔다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다. 자 다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번 진퇴양난 손들어 주십시오. 진퇴양난. 훨씬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3번 일진일퇴 손들어 주십시오. 일진일퇴. 5번 양자택일이다 손들어 주세요. 자 제가 가르쳐 보니까 양자택일은 고3 때 처음 풀 때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3 때 틀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재수할 때 일진일퇴를 선택을 했는데 또 틀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삼수생이 선생님 저는 정말 이 문제를 세 번째 3년 동안 공부하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어요. 라는 문제들이 수능에는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첫 줄만 이렇게 줄이 쳐 있지 않아요? 이제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어머니께서 문제를 잘 아신다. 일진일퇴로 하셨죠? 예. 여기까지만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진일퇴 맞습니다. 출제위원이셨어요? 학교 선생님이신 모양이네. 자, 보겠습니다. 기능에 충실하다 보면 모양새가 마땅치 않고 모양새에 치중하다 보면 기능이 떨어진다. 양자택일 이러는데 양자택일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버린 겁니다. 기능이면 기능, 모양새이면 모양새 딱 선택한 거를 양자택일이라고 하니까 이건 지금 선택을 안 한 겁니다. 근데 기능에 충실했으니까 이게 일진이죠. 상태가 좋아졌죠. 모양새가 마땅치 않으니까 일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일진일퇴가 답인데 밑줄이 더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진일퇴의 상황이고 또 일진일퇴의 상황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업을 듣고 나서야 학생이 예 선생님 저는 이 문제를 처음으로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수능에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98년도 수능 15번 문제니까 요게 사실은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이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2009 수능, 09 수능 50번 문제로 박시전에서 또 나온 겁니다. 요게 진퇴양난이. 그러니까 한자 성어도 막 1200개를 통째로 다 외우는 게 아니고 역대 수능과 평가원에 나오는 잘 나오는 한자 성어가 100여 개가 있는데 진퇴양난 나왔고 일진일퇴는 96 수능에도 나왔던 거고 최근에도 나옵니다. 양자택일 역시 마찬가지고 저기 나머지 선택지가 갑론을박은 2000년 수능에도 나왔고 그리고 점입가격 역시 3번 이상 출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한자 성어도 120여 개가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수능인 건데 나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나온다, 안 중요하다가 결코 아닙니다. 올해 2011 수능에 정말 어려운 것들도 역대 수능과 평가원에 가장 어려운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작년에 이제 재수생을 양산했던 결정적인 게 그레고리력, 율리우스력이라는 달력이고 그리고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문법인데 그게 2002 수능 아주 어려운 수능에 이미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걸 변형을 했던 거고 따라서 수능과 평가원의 비문학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가 누적이 돼 있다. 그리고 이 제시문들은 다 좋은 것들입니다. 의미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이걸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풀면 되는데 98 수능 15번, 09 수능 50번 최근에도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것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설명해야 할 때마다 역대 수능에서 나온 거를 찾아가지고 올해 수능에 나온 거 3월달, 2월달 설명해야 할 때는 2011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를 역대 수능과 평가원에서 찾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6월 평가원 해설할 때도 분명하게 이건 새롭게 나온 게 아니다. 특히 문학 쪽에서 선택지는 더 이상 새롭게 낼 게 없습니다. 문학 쪽에서 선택지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를 학생들이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문제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0년 6월 평가원에서 대꾸법을 활용하여 운율 리듬감을 준다. 이게 처음 나왔고 2010년 9월 평가원에서 반복법을 활용하여 반복을 통해서 리듬감을 준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문제가 나름대로 괜찮고 6월 평가원에서 반절, 9월 평가원 쪽에서 반절 수능장에 이제 출제하러 들어가시니까 2011 수능 15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사한 구절을 병치하여 운율감을 준다. 근데 이거는 출제위원이 이제 같은 분이다 보니까 대꾸법,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리듬감이 있어요. 반복법, 리듬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꾸 반복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한 거냐면 유사한 구절을 나란히 배치하여. 그러면 대꾸도 되고 반복도 됩니다. 이게. 유사한 구절을 나란히 배치하여 리듬감을 준다, 운율감을 준다. 똑같은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월, 9월 평가원이 수능에 딱 고운의 선재리 안학내들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2009년 수능 99 수능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 운율감 이 퇴고 문제 시를 왜 고쳤었을까 운율감으로 나왔고 5년 지난 다음 2003년도 수능에서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시리에서 똑같은 형태의 문제를 리듬감으로 바꿔서 낸 적이 있습니다. 리듬감을 살려 내밀하고 섬세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99년도 수능에서 7호조의 3원보 음수율 진달래꽃에서 운율감을 준다. 김영랑의 내 마음을 아시리에서 리듬감을 살려 섬세하고 내밀한 정서를 표현한다. 그런데 작년 6월 평가원에서 대꾸법을 활용하여 리듬감을 준다. 반복을 통하여 리듬감을 준다가 9월에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렇게 리듬감을 다시 운율감으로 살짝 바꾼 거죠. 따라서 역대 수능하고 평가원에 누적된 문제가 18년 동안 19번이나 있습니다. 그건 완성도가 정말 높은 문제들입니다. 평생 동안 글을 읽으신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객관화시켜서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도록 낸 문제들이다. 그만큼 또 깊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수능마인드 세우기 문학일치월장, 비문학일치월장을 진행하면서 이제 기출분석특강, 평가원 분석특강을 대치동에서 합니다. 그 기출분석특강, 평가원 분석특강을 진행하면서 이제 학생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어떤 것들을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왜 너는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생각을 들어본 다음에 교정을 하기도 하면서 진행을 해서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수능과 평가원 6월 평가원과 9월 평가원은 반드시 수능에 반영된다. 그래서 이 마무리 필살기로 아주 좋은 100점을 맞는 방법이 있는데 자 오늘이 수능 6일 전이다 5일 전이다 4일 전이다 3일 전이다 이틀 전이다 하루 전이다 속담 공부 한자 성어 공부 맞춤법 공부 이게 언어 마무리가 아닙니다. 언어 영역에서 가장 좋은 마무리 방법은 자 올해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 9월달에 2011년 9월달에 평가원이 있죠. 올해 6월달에 평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전에는 작년 6월 평가원 4일 전에는 작년 9월 평가원 3일 전에는 2011 수능 6월 평가원 전까지는 2011 수능 문제지가 기준입니다. 이게 따라서 6월 평가원 전날 하루 전 이틀 전 3일 전 요거를 계속 해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 게 좋은데 0906과 0909가 2010 수능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010 수능에. 그래서 자 올해 수능 8일 전, 올해 수능 7일 전에 이렇게 정독을 하는 겁니다. 여러 번 풀고 나서 1번에서 50번까지
정독을 해서 선택지 하나하나까지 의미를 분석하고 이걸 보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요거, 자, 작년에는 2011 수능 전날, 전전날. 근데 이거를 10번 이상, 1번에서 50번까지 침대에 누워라. 그리고 천장을 보면서 머릿속에서 떠올려라. 요 시험지는 찢어질 때까지, 토 나올 때까지 씹어 먹어야 됩니다. 요대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D-65431이 가장 좋은 마무리 필살기인데 3월에도 이걸 시켰습니다. 3월에. 이게 54321, 654321로 시켰고 4월 전에도 일단 이렇게 시켰는데 올해 6월 평가원 전에 54321, 654321 이렇게 또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9월 평가원 전에는 하루 전에 6월 평가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대로 정답과 오답의 이유를 다 알고 선택지 시범학기까지 해보면 딱 2012 수능은 이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자료도 주고 시뮬레이션을 시키는데 이게 가장 무서운 마무리 필살기인데 2012 수능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는 이제 6월 평가원까지 달려갈 때 무엇을 해주느냐? 기본에 충실하라. 자, 그래서 수능하고 평가원을 가지고서 왜 정답인지 오답인지 소통훈련은 다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현장에서 만난 재수생들에게 그 재수하는 이유들 이런 거를 이제 물어보면은 개인별로 이제 다양한 사연들이 있지만 언어 영역은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야 한다. 빠르게 읽으면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아주 정확하게 읽었더니 시간이 부족하다. 80분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인 줄 처음 알았어요. 라고 하는 게 3월달 모의고사 보고 나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이제 연락을 취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10명이 훨씬 넘는 학생들이 지금 98점으로 보내온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켜요. 010-8432-5677로 문자를 넣되 동덕여고 예를 들어서 강지은 학생 3월달 모의고사 볼 때 자 맞은 답 98점 틀린 번호 1번 이렇게 보내라. 틀린 번호를 꼭 입력을 하고 점수를 보내라 했더니 3월달에 실제로 이렇게 보내왔어요. 1번만 틀린 거예요. 졸다가 잠이 덜 깨서 멍해서 그래서 종아리를 맞았어요. 물론 굉장히 높은 점수였는데 어떻게 1번을 틀렸는데 종강날 자 수능장에 가서 100점 그리고 틀린 번호 없게 이렇게 꼭 보내거라 했더니 실제로 이걸 그대로 실현한 거예요. 언어 100, 수리 100, 외국어 100까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간 학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학생들한테 70명 이상 이렇게 받아봤는데 평균이 92, 93 이렇게 나와버려요. 100점짜리도 물론 있고 98점짜리가 10명이 훨씬 넘은데 4월 달에 희망을 가졌다. 그런데 이제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죠. 1등급 93, 94, 95 된 거 축하한다. 그러나 너희들은 선생님은 재수생들도 아주 많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당연히 나와줘야 된다. 재수생과의 경쟁에서도 1등급을 넘어서 100점까지 달리려면 수능 전체, 평가원 전체 그리고 자투리 시간을 아껴서 써라. 자, 우리는 자연계 학생들은 근데 이거를 또 좀 잘 따라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멍합니다. 비몽사몽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때 5분 30초를 투자해서 일제시문 훈련을 합니다. 일제시문을 5분 30초를 투자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EBS 수능 특강을 풀면 좋아요. 그 다음 아침밥 먹자마자인데 학교 가기 바쁘니까 친구들하고 잡담하지 말고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자 비문학 일치월장 기본완성을 한제시문 풀어라. 점심 먹자마자 5분 30초만 투자해라. 문학종합 일치월장을 한제시문 풀어라. 저녁 먹자마자 일제시문 5분 30초 훈련을 해라. 잠자기 전에 빨리 5분 30초 훈련을 해라. 그래서
비문학 일치월장 뭐 개념 완성, 기본 완성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고 우리 학생들한테 5분 30초 훈련을 시키고 공부까지 하면 10분 정도인데 이게 50분입니다.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 1교시 끝나고 2교시 끝나고 3교시 끝나고 4교시 끝나고는 점심이죠. 5교시 끝나고 6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은 10분 내지 15분 정도가 되니까 5분 정도씩만 사탐이나 과탐을 풀어라. 실제로 작년에 서초 메가스터디에서 재수한 김동현 학생은 EBS 모든 과탐 4과목을 이때 다 풀었어요. 이 과탐은 생각할 시간이 3분이면 한 문제 풀고도 남고 생각까지 하기 때문에 이 시간만 활용해도 사과탐은 다 끝냅니다. EBS 교재. 그러니까 습관이 제대로 들면 달라집니다. 분명하게. 그런데 여기서 5분이면 한 25분 나오고 여기서 10분 정도면 55분이 나와서 자연계 학생은 언어 영역을 하루에 80분 정도를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은 120분 정도 하거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연계는 80분, 인문계는 120분을 꾸준히 하되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이다. 습관만 들이면 완전히 달라진다. 근데 현장에서 오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걸 실천해가지고 30등분법이라는 방법대로 잘 따라와서 1등급은 뭐 너무 당연하고 2011 수능 끝났을 때도 그랬고 2009, 2010, 2008 수능 끝났을 때도 그랬는데 저는 전국에서 1등급 학생과 100점 만점 학생이 가장 많습니다. 100점 만점이 가장 많은 이유는 요거를 훈련을 시켜서 이대로 따라왔기 때문이고 1등급이 가장 많은 이유는 다 수능 기출하고 평가원 문제, 좋은 문제를 가지고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나온 게 계속 나온다라는 거. 더 이상 새로운 문제는 없습니다. 수능에 1070문제가 있고 평가원에 1000문제가 있는데 6권 이상 분량입니다. 시중의 문제지로. 그래서 올해 풀어야 될 건 EBS 교재 6권, 수능 전체, 평가원 전체가 딱 기본이 되면 뭐 1등급은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100점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우리 학생들이 메이저 의대를 간다거나 스카이 의대를 간다고 할 때 이거를 스카이 대학이나 메이저 의대를 간다고 할 때 요 짜투리 시간을 가장 잘 활용해라. 80분 곱하기 200여일. 이게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아주 쉬운 시간이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시간으로 돌변해 있다. 그리고 이래서 성공한 학생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캐나다하고 미국을 왔다 갔다 8년 동안이나 그래서 거의 언어가 가장 힘들었던 상문고를 졸업한 이세연 학생도 수능 일주일 전까지 한양대 의대를 다녔어요. 한양대 의대를 다니면서 언어를 망쳤는데 한양대가 한때 언어를 반영 안 한 적이 있어요. 의대가. 그래서 수리 외국어는 아주 잘 봐가지고 한양대 의대를 다닐 때 반수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수능 일주일 전까지 한양대 의대를 가서 공부를 하면서 결국은 전과목 1등급이 나와서 서울대 의대를 갔습니다. 언어가 딱 1등급으로 맞춰주니까. 수능 전날 잠을 한숨도 못 자서 9월 평가원 때 100이었던 강성호 학생도 수능 전날 한숨도 잠을 못 자고 가서 언어가 4등급 나오고 언어 시간이 좀 졸고 그래서 수학 외국어를 잘 봐서 한양대 의대를 갔었는데 그 학생도 결국은 수능 전까지 일주일 전까지 한양대 의대를 나가면서 연세대 의대로 갔습니다. 대원외고 출신이라서 내신 때문에 이제 연세대 의대를 가게 된 셈인데 어쨌거나 제가 지켜본 관점에 의거하면 공부할 게 많고 바쁘고 이런 학생들도 집중해서 더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생활이 아주 오래되었다. 그리고 잠을 못 잤다.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런 것도 다 극복 가능한 것인데 수능 기출과 평가원을 연도별로도 풀고 장르별로도 풀어가지고 틀린 것을 제시문에 근거해서 왜 오답이냐 정답이냐 주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냥 1등급은 너무나 당연하게 기본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5월 달에 할 일 자기와 총정리 총복습 그리고 이 자투리 시간은 절박한 학생일수록 더욱더 요긴하게 쓸 수 있다. 물론 수학 선생님은 이 시간 수학으로 끌어당기고 싶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어 스님도 외국어로 끌어당길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라고 할 건데 제가 학생들한테 오랫동안
지도한 경험에 의거해서 30등분법이라는 EBS 교재 문학작품을 총정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이 강의 교재는 만들어줍니다. 30등분법으로. 그리고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면 자연계 학생도 이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자, 복습을 하여간 철저히 진행하면서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자가 원하는 대학에 다 갈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꿈을 갖고 있으니까 어머니들께서는 격려해 주시고 자, 3월, 4월 이제 희망을 갖고 6월까지 달려나가서 수능장에서는 100점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